2020 부의 지각 변동의 저자 박종훈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스탠퍼드 대학교의 미국 내 정치 및 경제 현안과 국제 관계를 다루는 후보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습니다. 1998년 KBS에 입사해 지금까지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환 위기와 9.11 테러,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큼직한 사안들을 다룹니다. KBS 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를 통해 경제 문제로 대중과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의 패턴으로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심각한 인구 오너스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0년 불확실한 미래에 세계 경제 위기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미국조차 불황의 시작을 알리는 온갖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경제활동의 판단을 저해야 하는 노이즈와 가짜 시그널을 걸러내고 올바른 시그널을 발견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이 책은 1부에서 2020년 위기설의 진위를 묻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7가지 시그널로 경제를 예측해 시야를 넓힐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바로 금리, 부채, 버블, 환율, 중국, 인구, 그리고 쏠림 시그널입니다. 3부는 부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2020년의 시점에서 승자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수요, 공급, 금리라는 3가지 키워드를 대입해 분석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최악의 공포가 시작되는 순간 부의 새로운 축적 신화가 탄생합니다. 박종훈 KBS 보도본부 경제부장이 2020년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는 데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지표가 이를 가리키고 있고 여러 국내외 전문가가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우리가 겪은 1997년의 IMF 경제위기도 그렇고 미국발 2008년 경제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두 거대한 흐름의 여파로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앞세대인 X세대는 경력 단절, 명예퇴직, 그리고 신용불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는 정치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경제를 잡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위기이며 무엇이 진짜 위기일까요? 2015년 개봉한 영화 빅쇼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존 인물들의 실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경제위기라는 시그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산 가격 하락에 베팅하고 큰 돈을 법니다. 위기를 곧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영화 빅쇼트가 시사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빅은 대규모 투자를, 쇼트는 가격 하락에 돈을 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되살아난 미국 경제에 다시 위기가 닥칠 것을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학교 교수 로버트 실러는 10년 이상 경기 호황이 지속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그널을 파악하는 자가 내일의 부를 차지합니다. 독일계 유대인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막강한 재력으로 긴 시간 동안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가문에 대해 온갖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할 것을 가장 먼저 알고 부를 축적하는 데 이를 잘 활용한 예도 있습니다. 촘촘한 정보력의 승리입니다. 또 소설가 최인호의 거상 임상옥을 읽으면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들이 정보를 통해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노이즈나 가짜 시그널과 올바른 시그널을 구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가 범죄율 2위의 도시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통근자의 범죄를 보정하고 나면 120위로 떨어집니다. 단순히 범죄율만 놓고 본다면 세인트루이스는 악명 높은 범죄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통계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의 함정도 그렇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10% 이상이고 비정규직은 늘어났습니다. 언론의 보도 또한 냉철한 분석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언론이 항상 진실만은 알려준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2003년 4월 4일 MBC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피살이라는 커다란 자막과 함께 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한 행사장에서 참석했다가 총 2발을 맞고 인근 병원에 실려갔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까지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오보는 물론 언론사와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의한 자기적인 보도 역시 언론 보도를 냉철하게 봐야 할 조건 중 하나입니다. 가짜 시그널을 걸러내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눈을 가리는 탐욕에서 벗어나라. 그릇된 탐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와 같이 위험 상품에 투자할 때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선 안 됩니다. 둘째,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마라. 셋째, 최악의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항상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삼성이 투자에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냉철한 머리,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엘프레드 마셜이 한 말입니다.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마셜의 이 말이 가장 적절한 대안입니다. 올바른 시그널 7가지 중 금리 시그널의 핵심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모든 경제 위기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부채의 시그널은 우리의 IMF 사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계의 함정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환율 시그널은 돈의 흐름을 한 발 먼저 읽는 기술입니다. 중국 시그널은 중국이 경제에 대처하는 저돌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중국의 두바이를 꿈꾸는 신도시 네이멍구 자치구에 있는 캉바스는 부동산 버블로 지금은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 시그널은 경제를 잠식하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저출산으로 암울한 미래가 예측되는 중국과 한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쏠림 시그널의 가장 좋은 예는 대왕 카스테라입니다. 그 높던 인기가 한순간 시들해져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중요한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위기설이 장기간 무마되어 호황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계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치명적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 백신 사용을 무력화하듯 세계 경제가 백약이 무효인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리를 읽으면 큰 손실을 막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그리고 국내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투자와 경제에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역에 보면 이섭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보려면 큰 강을 건너라 라는 뜻입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EU, 일본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로 편입된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란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